자, 이번에는 문제 4,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차트를 수정을 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기타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을 하래요. 자, 여기 보면 청소기, 냉장고, 건조기, 카세트, 세탁기 이렇게 5개의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 파일에는 세탁기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즉 세탁기 항목을 추가로 차트에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타 작업 -1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첫 번째 데이터 범위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 차트에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파란색, 즉 데이터 영역에 표시된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화살표일 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어때요? 이 차트 부분에 표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데이터 선택을 한 다음 이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세탁기에 대한 판매 금액 추가해주고 세탁기에 대한 할인 금액 추가해주고 편집해서 여기에 세탁기를 추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제목과 기본 가로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자, 차트 제목을 보니 가전제품 판매 현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축 제목은 금액, 세로축 제목은 제품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선택을 한 다음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한 다음 가전제품 판매 현황을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를 선택을 한 다음 축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한 다음 금액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서 아까 제품명이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여기에 세로 제목을 선택을 한 다음 자,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한 다음 제품명을 입력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범례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을 하고 도형 스타일을 강한 효과의 검정 어둡게 1로 지정을 하래요. 자, 이번에는 범례 위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례를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 선택을 한 다음 범례를 어디? 아래쪽 선택을 해주고 닫기. 자, 그런 다음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를 클릭을 한 다음 강한 효과 검정 어둡게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그림과 같이 최대값과 주단위를 지정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최대값은 400, 그런 다음 그 다음 단위가 300으로 되어 있어요. 즉 주단위는 100으로 지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값이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최대값과 주단위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을 선택을 한 다음 자, 최대값에서 고정을 선택을 한 다음 얼마였어요? 400이었죠? 400. 자, 그런 다음 주단위는 100이었죠? 100. 자, 이렇게 하고 값을 거꾸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값을 거꾸로를 선택을 해주고 닫기. 자,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할인 금액 계열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자, 데이터 레이블 보니까 어때요? 각 계열의 끝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5번째. 자, 여기 차트에서 할인 금액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어때요? 각 계열이 끝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수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차트와 동일한지 비교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기타 작업의 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판매 내역 단추를 클릭을 하면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고 폼이 초기화되면 제품명, 즉 CMB 제품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세탁기, 카세트,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보통의 경우 콤보 상자의 목록은 워크시트에 입력된 특정 위치, 즉 셀 주소를 지정을 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직접 목록을 추가하는 거네요. 이때 사용할 건 add 아이템이죠. 즉 CMB 제품명점 add 아이템 해주고 세탁기, 카세트,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를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죠.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타 작업 -2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기타 작업 -2 시트에 보면 판매 내역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경우 수행할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죠. 자, 여기에 보면 개발 도구가 있죠.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한 다음 이 판매 내역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판매 내역 입력을 해주고 마침표 해준 다음 이 폼이 실행되게 하는 거니까 쇼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폼이 실행되고 폼이 초기화될 때 CMB 제품명의 목록을 추가해 주라고 했죠. 자, 여기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자, 판매 내역 입력 폼의 빈 영역을 더블 클릭해 준 다음 현재 개체는 유저 폼으로 되어 있죠. 여기 프로시저 부분만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해준 다음 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 부분에 폼이 초기화되면 실행할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CMB 제품명.add 아이템 즉 CMB 제품명의 목록으로 세탁기를 추가를 해주고 CMB 제품명의 목록으로 카세트,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를 차례대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이 add 아이템 다음에 는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한 칸 띄우고 추가할 항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바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 준 다음 판매 내역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때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실행이 되고 제품명, 즉 CMB 제품명의 목록으로 세탁기, 카세트,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가 목록으로 추가가 됐네요. 자, 2번째 문제를 보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자, 판매 내역 입력 폼의 입력 단추 여기 있네요.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작성을 하고 폼의 모든 텍스트 컨트롤이 값이 삭제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폼에 있는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에 있는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고 각각의 컨트롤에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해 주라는 의미죠. 텍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자, 그리고 금액은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하래요. 자, 워크시트에 입력된 거 보니까 54만 원, 즉 콤마와 원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표시 예에도 있습니다. 250일 경우 250, 점점점 원, 그리고 0일 경우 0원으로 표시되래요. 즉, 맨 마지막에 0일 때 0이 표시되게 지정을 해주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샵, 샵 0원으로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이 되게 하래요. 자, 여기 보면 카스트, 즉 텍스트는 텍스트로, 수량은 숫자죠. 숫자는 숫자로, 즉 VL 함수를 이용해서 수량의 값을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입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 클릭을 해주시고, 자, Alt F12를 누른 다음, 자, 이번에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의 이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경우 수행할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이 판매 내역 입력 폼에서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 CMD 입력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입력될 입력행을 구해야 되죠. 그러므로 입력행은 해주고 기준이 되는 셀은 이 워크시트에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셀은 A4인데 A4로 하는 게 아니고 표 1이라는 이 제목도 실제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인식을 해요. 그러므로 기준을 A3 셀로 해주는 겁니다. 자, A3.row 이건 뭐예요? 즉 A3 셀의 행번호 3이죠. 3 플러스 A3.currentRegion.row.count 이건 뭐예요? A3셀을 기준으로 이 셀과 연결된 데이터 전체 범위에서 행의 수죠. 즉 3, 4, 5, 즉 3개의 행이죠. 그러므로 3. 그러므로 3 플러스 3은 6이죠. 데이터를 입력할 곳은 6행 맞죠? 이렇게 입력행을 구한 다음 셀 입력행, 1. 즉 입력행, 1. 첫 번째 열에는 제품명을 입력을 해야 돼요. 즉 는 해주고 CMB 제품명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수량을 입력을 해야 되죠. 셀 입력행 두 번째 열에는 수량을 입력을 하는데 그냥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수량은 수치 데이터니까 벨 함수를 이용해서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줘야 되죠. 벨 해주고 txt 수량.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죠. 셀 입력행, 세 번째 열에는 자,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표시 형식을 지정해줘야 되죠. 포맷 해주고 txt 금액은 어떻게 샵, 샵 0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폼에 있는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되면 폼에 있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A 값은 모두 공백, 삭제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txt 수량은 아무것도 없는 따옴표, 금액은 아무것도 없는 따옴표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컨트롤 이름은 수험생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판매 내역 입력에서 여기 제품명 하면 여기 CMB 제품명이라고 표시가 되고 수량을 선택을 하면 txt 수량, 금액을 선택을 하면 txt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맞게 실행이 되는지. 자, 엑셀로 돌아와서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 준 다음 이 판매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 자,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워크시트 즉 6행의 건조기 1 그리고 금액 들어가고 컴마와 원 표시됐죠? 자, 그런 다음 수량과 금액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로 삭제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2번도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의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을 종료하고, 자, 워크시트의 A1 셀에 있는 이 데이터의 글꼴을 궁석체로 변경을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특정 셀의 글꼴을 변경을 해주려면 자 이렇게 해당 셀 주소 A1 점 해주고 폰트 점 네임 점 해주고 궁서체 해당 글꼴 이름을 써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2를 누른 다음 자 이번에는 판매 내역 입력 폼의 닫기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수행을 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닫기 단추를 더블 클릭 이 CMD 닫기를 클릭을 하면 폼이 종료되고 어떻게 A1 셀의 글꼴을 궁서체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자 폼을 종료하는 건 unloadme죠. unloadme 해주고 A1 셀의 폰트 네임은 뭐 분석체로 변경을 해줘라. 자 그럼 맞게 실행이 되는지 봅시다. 자 엑셀로 와서 판매 내역 단추를 클릭을 해서 폼을 실행을 한 다음 현재 지금 A1 셀의 글꼴 확인하세요. 자 여기 상태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이 종료되고 A1 셀의 글꼴이 어떻게 궁서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프로시저 문제도 모두 끝났습니다.